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180도 뒤집혔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앞서 봤던 의문의 1패 조국 전 대표입니다. 2022년에는 유능한 조국, 2023년 재능을 썩일 필요가 없다 라면서 일관되게 굉장히 좋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에 무언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협조적이지 않거나 정치적인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논란이 막 일었던 그때 갑자기 평가가 바뀝니다. 이 조국 있어빌리티 전형적 금수저다. 그러니까 있다와 어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좀 어빌리티, 있어빌리티 전형적인 금수저 아니냐. 언행은 화려한데 이거 거짓이 있어. 허황돼. 사회적 성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180도 뒤바뀝니다. 정영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내지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있어빌리티. 글쎄요, 뭐 일정 정도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로 없었는데 네네. 대학원 다닐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렇게 뭐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 보인 것들 보면은 저 이야기가 꼭 뭐 틀린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은 50억이 넘게 있는 것으로 그때 이제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재산 공개됐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데. 그럼 정 법정께서 보시기에는 이 나중에 한 평가 180도 바꾼 있어빌리티 쪽이 더 평가를 잘한 거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최동석 인사가 혁신처장은 일관성은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고 득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 하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네네. 뭐 코드가 맞거나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사람 말고도 쓴소리를 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등용해야 하는 게 인사혁신처장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고 벌써부터 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시면 지금 같은 모습들이 지금 낙마 4명 됐는데요. 이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당시 범야권 190석 이상을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 됐겠습니까? 그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가지고 비조지민이었다가 지민비조로 딱 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를 지금 뭐 있어빌리티니 뭐니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조국 대표 덕에 우리 민족의 거의 하늘이 낸 천재, 민족적인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됐다.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가 좀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 마이너스 60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70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100점도 넘었었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도 마이너스 점수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박한 점수다 그런 생각합니다. 좀 전수를 좀 올려줘야 된다. 플러스로 올려줘야죠. 플러스 47점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이 저분은 정말 일관되게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의 기술의 그 기준 하나로 시시각각 움직이는데 지금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비난했던 게 조국혁신당 창당 직후예요. 그때는 조국혁신당이 새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앞장서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조국을 까는 거예요. 조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지민 비조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얻어서 범야권이 192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그 타이밍과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것과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눈이 현란할 정도로 헷갈리긴 한데 일관된 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나서서
가장 깃발 들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냥 깃발 들고 가장 앞장서서 때려잡는 거죠. 저는 그걸로 만약에 점수를 따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이 됐다고 한다면 진짜 아첨혁신처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저는 응답할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사자들에게 뭐 양해나 해명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공감이 되는데 물론 이 발언들이 다 사인일 때 발언이에요, 그죠? 예, 이제 보통 보면은 유튜버들이죠. 또는 패널로 나가게 되면 발언을 세게 합니다. 네.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메타노이어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탄압하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계속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대한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의 기준은 되겠지만 이번 기회로 본인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인사라는 것이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사실은 대통령은 통합으로 여러 적재적소 여러 적합한 인물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또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꼭 같이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데 그거에도 도움이 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발언이 지나쳤다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큰 불로 진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빨리 사과하시면 됩니다. 박정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조 전 대표가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너스 60점이었나요, 70점이었나요? 마이너스 70점입니다. 70점이었어요? 그건 잘못된 평가고 몇 점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만든 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혼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APM이요? 네, 그럼요. 그게 맞을 수가 없고 그거야말로 정말 많은 그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시스템. 앞으로 그런 걸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과도하게 평가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잘못된 거다. 항상 정부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본인 개인이 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한 평가다.